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매 세상이 뒤집혔네. 버스미 양반집 마님 뺨을 때려 붙다네. 그것도 대낮에 장독대 앞에서. 온 동네가 다 봤다 아이가. 깊은 밤 황씨 마님의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아이고 쇠돌아. 그 손길이 참말로 신기하구려. 마님, 또 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해주려무나. 니놈 손길이 보통이 아니구나. 아이고 매 마님이 그날 딱이 맞고 눈이 뒤집혀서 저리 됐는갑네. 저 쇠돌이 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마님이 밤마다 저리 미친 듯이 웃는 거냐? 뺨 한 대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이야. 그럼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 여인은 황씨 마님. 지금은 부유한 상인의 후처가 되었지만 남편은 있으나 마나 춘정만 가득한 까칠한 과부. 남정네들은 다 믿을 게 못 되나니까. 어리버리한 새모습, 힘은 황소 같지만 말은 제비새끼처럼 더듬는 순진한 청년이라오. 마님, 제가 마님 뺨을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손이 미끌려서 그만. 곰살맞고 능청스러운 노총각 하인. 입담은 새치혀로 동네를 들썩이게 하지만 정작 본인은 호랍이 신세라오. 세상 모든 일은 이 삼복이 눈을 피해갈 수 없다. 꽃은 봄비에 맞아야 제대로 피는 법. 그런데 황씨 마님은 뺨 한 대에 제대로 피어나는구나. 자, 이 묘한 이야기 한 자락 펼쳐보지요. 더위가 한창인 여름날 황씨 마님의 호통소리는 산 너머까지 울렸습니다. 이 다리 달린 절구통아. 해가 저문 지 오래인데 장작은 언제 패려고 그러느냐. 황씨 마님은 부채질이 미친 듯 빨라졌지요. 등 뒤로 얼핏 보이는 새머슴 쇠돌이는 노루새끼처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밤새 소가 아파서. 쇠돌이가 말을 더듬자 마님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놈아. 밤새 소가 아프면 사람은 쉬어야 하나? 소를 앉혀놓고 내가 대신 밭이라도 갈아야 할 거 아이가? 어서 장작 패러 가거라. 오늘 또 빈둥거리다가는 너를 장작으로 패버릴 테니. 쇠돌이가 고개를 푹 숙이자 지나가던 삼복이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 더위에 목말라 죽기 전에 물 한 모금이라도 주시지. 잔것이 또 참견이구나. 그 입 다물지 못할까? 마님이 부채로 삼복이의 팔을 찰싹 때렸습니다. 아이고 30년 모신 공이 물거품이 됐심더. 이 삼복이 참견 아니면 밥상에 소금 빠진 것처럼 집구석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마님은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눈가에 웃음기가 맴돌았습니다. 저기 마님. 쇠돌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자 마님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가 또? 저기 뒷마당 장작을 다 패고 쌓았는데요. 마님이 휙 돌아 뒷마당을 보니 장작이 북악산처럼 높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 물동이는? 저기 우물가에. 마님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지요.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쇠돌이를 바라보았는데 쇠돌이의 넓은 어깨와 땀에 젖은 등을 바라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쩐지 이 더위에 머슴놈의 땀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나. 그때 삼복이가 눈을 흘기며 말했지요. 아이고 마님, 남정네 땀 냄새가 어디 다 갔습니까? 젊은 장정 땀은 술처럼 취하게 만드는 법이라오. 한 번 맡으면 밤새도록 잊기 어렵다 카더만. 뭐라? 마님이 부채로 삼복이를 다시 우려치려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조심. 쇠돌이가 황급히 마님을 부축하려다가 실수로 그만 마님의 뺨을 세게 치고 말았지요. 순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들도 날갯짓을 멈추고 바람마저 숨을 죽였지요. 아이고 매 세상에나 머슴이 마님 뺨을 때렸구먼. 쇠돌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두 눈은 솥뚜껑만 해졌습니다. 마님, 이게 그러니까 제 손이 마음대로. 아이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쇠돌이는 뚝배기가 깨진 장승처럼 서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 마님의 뺨은 붉게 물들었지만 표정은 분노가 아닌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의 떨림이 아니라 비파줄처럼 은은한 울림이 묻어났지요. 쇠돌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오늘은 물이나 마시고 쉬거라.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삼복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쇠돌이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이게 무슨 일이고? 머슴 주제에 마님의 뺨을 때렸는데도 목숨을 살려주다니.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네. 형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무슨? 내 눈에는 마님 얼굴이
봄바람 맞음 복사꽃처럼 붉어졌더구만. 이게 죽을 죄가 아니라 살릴 인연인가 보다. 한편 마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축 처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 얼굴을 붉게 만든 게 따귀 때문인지 아니면 이 마음이 먼저 붉어진 건지 내 마음이 왜 이럴꼬. 마님은 젊은 시절 기생으로 지내다 부유한 현서방에 후처로 들어온 여인이었는데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남편은 장사를 핑계로 집에 머무는 날보다 떠나 있는 날이 많았지요. 그때 문득 담장 너머로 삼복이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야, 쇠돌아, 니 마님 뺨 때린 그 손 좀 보자. 어디 보자. 크기가 우리 떡매만 하구만. 형님, 그만 놀리시지요. 저는 지금 속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요. 뭔 소리고? 네가 운 좋은 기라 마님이 널 가마솥에 삶아버리지 않은 게 첫째 운이고 뺨 한 번에 얼굴이 연분홍 복사꽃처럼 물든 게 둘째 운이지. 한편 마당에서 들려오던 이야기를 듣던 마님은 평소라면 삼복이의 그런 말에 호통을 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웃음이 나왔지요. 아이고, 쇠돌아, 자네란 말이다. 장작 패는 솜씨가 남달라야 여자 마음 사로잡는 법이라. 니는 장작 잘 패제? 예, 그러니까 장작이야 날마다. 아이고 답답해라. 내 말은 그 장작이 아니고 요 장작이라고. 쯧쯧. 여자는 꽃이랑 마찬가지라. 비바람만 맞는다고 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적당한 손길이 있어야 제대로 피는 법이지. 마님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요. 아이고, 그렇게 잘 아는 놈이 쉰내 풀풀 풍기는 노총각이요? 형님,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순진한 것. 이마 참말로 모르겠나? 서방님은 장사한답시고 집 나가서 감감무소식이지. 그렇다면 마님이 지금 남정네 손맛을 얼마나 굶주렸겠나. 마님이 삼복이의 말에 소리를 지르려다 급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저저, 입방정 놈, 주둥이에 번개나 떨어져라. 그러나 삼복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이거 큰일이구먼. 내가 정말 머슴에게 눈이 돌아갔단 말인가? 그날 밤 마님 방문 앞에서 쇠돌이가 송장 앞에 선 제삿집 개마냥 떨고 서 있었지요. 밖에 누구냐? 마님 그게 죽을 죄를 지은 쇠돌이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문이 살며시 열렸는데 마님은 평소의 호랑이 눈빛이 아닌 어쩐지 부드러운 눈길로 쇠돌이를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들어오너라. 마님 방에 제가 어찌 감히. 이놈아, 이제 말귀도 못 알아듣나?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것이야. 쇠돌이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이자 희미한 등잔불 수상이 놓여 있었지요. 어서 앉아라. 마님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 뺨이 아직도 붉은 게 내 손길이 꽤나 거칠더구나. 마님, 이 불효막심한 놈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이런 말대가리 같은 놈아. 내가 네 어미도 아닌데 무슨 부려? 그냥 내랑 한잔하자꾸나. 마님이 술잔을 건넸습니다. 쇠돌이는 어안이 벙벙해 술잔을 받아들었지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마님, 제가 감히 어찌. 머슴이라고 술도 못 마시는가? 니놈 사내 구실은 어떻게 하느냐? 잔의 구실이라는 말에 쇠돌이의 귓가가 붉어졌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 입술이 닿인 잔을 쇠돌이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내가 원래 기생이었다는 거 알고 있지? 예, 그러니까 소문으로야? 소문? 사내란 게 다 그러지. 밤엔 기생 치마폭에 코 박고 낮엔 그 코로 냄새 맡은 적 없다 뻥치고 서방님도 처음엔 밤마다 앓는 소리 내더니 에휴 내가 말을 말지. 마님은 고와서 그렇지 않을 텐데. 뭐라고? 네가 날 곱박하는 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복사꽃보다 곱다는 뜻이지에. 마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는데 춘향이 이몽룡 앞에서 보다 수줍은 표정이었지요. 그런데 내 손이 생각보다 부드럽구나. 이 뺨을 때린 손이 왜 이리 뜨거울꼬? 마님의 숨결이 가빠지자 그 순간 쇠돌이의 손이 마님의 뺨에서 천천히 목덜미로 내려갔지요. 머슴 주제에 내게 이런 감정을 일으키다니. 순간 마님이 쇠돌이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막아버렸지요. 쇠돌아, 내 장작 패는 솜씨 내 방에서도 보여줄 수 있겠니? 마님, 제 솜씨는 서툴지만 온 힘을 다해 패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적게 손길은 많이. 그게 진정한 사내지. 그때 문 밖을 지나가던 삼복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고 매. 마님이 쇠돌이 장작에 제대로 빠져버렸구만. 삼복이는 입을 가려 낄낄 웃더니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발소리를 죽여 멀어졌지요. 그날 밤 황씨 마님의 방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봄꽃이 비로소 피어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마님과 쇠돌이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어제 밤의 일로 두 사람의 얼굴은 봄철 진달래꽃보다 더 붉었지요. 쇠돌아, 오늘은 뒷산에 가서 땔감 해오너라. 저녁 전에 쌓아놓지 않으면 내일 아침 내가 땔감이 될 거야. 네, 마마님. 이때 빨래를 널던 삼복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혀를 차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 여름에 델감은 무슨 불도 안 되는데 마님이 아주 쇠돌이한테 푹 빠졌구만. 말세요, 말세. 그때 마님이 달려가 삼복이 등짝을 냅다 때리며 말했지요. 이천하의 입방정, 그 입 좀 꿰매줄까? 아이고, 마님 손길이 어제보다 더 매서워졌소? 밤에는 장작 패시더니 낮에는 모르는 사이처럼 그러시네? 고추잠자리도 그리 빤히 쳐다보진 않소. 뭐라고? 이상것이 감히. 마님의 발길질에 삼복이는 날쌔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삼복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던 쇠돌이의 등을 툭 치며 말을 걸었지요. 야, 이 쇠돌아, 마님 방에 무슨 달이 떴더노? 정월대보름 보름달이 떴더냐? 뭐라고요? 아니, 그게, 내 눈은 못 속이제? 밤중에 마님 방에서 기대기 같은 이 그림자가 춤추는 걸 산 너머 절에 간 중도 다 봤을 거다. 게다가 밤새 오손도돈 어떤 이야기를 나눴기에 해 중천됐는데 벌써 뒷산 다녀왔단 말이고. 참 삼복이 형님 제발. 염려 마라. 내 입은 뱀장어보다 미끄럽지만 마님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라. 그런데 말이다. 어쾌한 거냐? 마님 얼굴이 오늘따라 봄꽃처럼 환하신데? 그때 갑자기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월화가 들어섰는데 예전 황씨 마님과 기생집에 있었던 여인이지요. 어머, 우리 경애 양반집 마님 되니 날개 단양 콧대가 하늘에 닿았구나.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나를 잊었나? 월아 언니, 웬일로 우리 집에 오셨소? 듣자니 서방님은 집에도 안 계신다지? 밤마다 허전하기 짝이 없겠구만. 몸종은 쓸만하고? 뭐가 쓸만하다는 거요? 아이고, 몸종이 쓸만하냐고. 집안일 돕는 솜씨 말이지. 경애, 너 얼굴이 왜 그리 빨개? 옛날 기생촌에서 꽃 피울 때도 이리 놀라지 않았잖니? 그 순간 마당을 지나가는 쇠돌이를 발견한 월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저 사내 어깨 좀 봐. 장정이네. 등짝이 소만해. 도끼질 좀 했겠구나. 그때 삼복이가 눈치도 없이 불쑥 끼어들었지요. 도끼질이야 거하게 하지만 장작 패는 솜씨는 그보다 더 일품이라니까요. 장작? 월화의 눈이 가늘어지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장작? 그때 마님이 삼복이의 발등을 꾹 밟자 삼복이는 당황의 말을 더듬었지요. 그러니까 저기 뒷산 장작 땔감 말입니다. 그래, 경애. 장작 패는 일은 역시 젊은 머슴이 제일이지. 어쩐지 너 얼굴이 예전보다 더 화사해 보이더라니. 잠시 후 황씨 댁을 떠나 기방으로 돌아가는 길, 월화는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경애가 머슴과 눈이 맞았다고? 이거 재미있는 소식인걸. 잠시 후 기방에 모인 기생들은 월화의 소식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양반마님이 천한 머슴과 어머머 대박. 뺨 맞고 정이 들었다고? 저 깍쟁이가? 아니, 머슴 장작이 어떻길래.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양반집 담장도 관가의 문턱도 넘어 황씨 댁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고요한 황씨 댁 마당에 갑작스런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현서방이 장사길에서 돌아온 것이었지요. 여봐라. 마님은 어디 계시냐? 삼복이가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이리 갑자기 오시다니. 아니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마님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급히 마당으로 나왔지요. 서방님, 오셨습니까? 장사는 잘 되셨소? 현서방은 마님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지요. 마님이 달라 보이는구요. 뺨이 붉고 눈에 생기가 도는 것이 무슨 좋은 일 있었소? 내 오는 길에 장터에서 듣자 하니 내 집 마님이 머슴과 눈이 맞았다고 하던데 어찌 된 일이오? 서방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어찌 제가. 그런데 갑자기 현서방의 녹이 어린 목소리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그 머슴놈을 불러라. 쇠돌이가 떨리는 다리로 현서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놈! 내 마님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쇠돌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땅에 박았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그저 마님 뺨을 실수로 한번. 뭐라고? 네가 감히 마님 뺨을 쳤다고? 그때 삼복이가 급히 끼어들었지요. 그날 마님께서 장독대 앞에서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는데 이쇠돌이가 붙잡으려다 실수로 뺨을 친 게 전부랍니다. 마님은 그저 놀라셨을 뿐이지요.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마님께서 그런 머슴을 용서해 주신 그 넓은 덕망 아닙니까? 현서방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 소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 참복이는 가슴을 치며 자책하는 연기를 했는데 다 입이 화근입니다. 제가 주막에서 술이 과하여 입을 잘못 놀린 걸 안악들이 오해를 했나 봅니다요.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따끔한 눈초리로 삼복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정말이지, 니놈 그 주둥아리는. 그런데 그때 대문이 덜컥 열리고 월화가 헐쏘듯 들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현서방님.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이네요. 마님과 머슴 사이가 어떠신지 궁금해서 왔답니다. 현서방의 이마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고, 그저 궁금해서요. 저희 기방에서 마님과 머슴 이야기가 연지 찍은 떡처럼 널리 퍼졌거든요. 혹시 마님 방에 머슴이 드나든 적은 없나 살펴보셨는지요? 요새 젊은 머슴들 손길이 참 간사해서. 당장 마님 방을 뒤져보겠다. 마님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쇠돌이가 뒷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갔고 참복이는 현서방 앞을 막아서며 말했지요. 서방님, 잠깐만 방을 뒤지기 전에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비키거라. 내 당장 진실을 밝혀야겠다. 그러니까 말입니다요. 서방님, 이 삼복이가 이 집 담벼락 돌 하나하나를 셀 만큼 눈이 밝은데 마님 방에 머슴이 들락거렸으면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서방님께서 장사길에 계실 때 밤마다 마님 창문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가끔 이상한 신음소리, 헉,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한숨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서 제가 걱정했다는 말씀입니다요. 마님이 서방님 생각에 그리 울고 계셨을 거라 짐작했지요. 현서방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마님을 바라보았는데 이때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지요. 우물에 사람이 빠졌어. 참복이는 순간적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쇠돌이가 우물에 빠졌나 봅니다. 현서방, 마님, 그리고 월화가 급히 우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온몸이 흠뻑 젖은 쇠돌이가 우물 옆에 쓰러져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때 삼복이가 기막힌 연기를 펼쳤지요. 쇠돌이가 우물을 청소하다 미끄러진 모양입니다. 이러다 일할 머슴이 없어지면 어쩌려고. 쇠돌이는 물에 흠뻑 젖은 채 가슴을 쥐어잡고 기침을 해댔습니다. 물 많이 마셨습니다. 월화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물에 빠졌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방님,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삼복이가 재빨리 월화의 손을 꽉 잡았고 말했지요. 월화 아가씨, 어디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나가서 바람 좀 쐬시지요. 이 집안일에 아가씨까지 걱정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수작이냐? 손대지 마라, 이 늙은이. 아이고 아가씨, 이 삼복이가 언제 손을 댔다고 그리 노여워하십니까? 그저 아가씨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걱정이 돼요. 걱정은 무슨?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건 이 쇠돌이란 놈이 물에 빠졌다 일어나는 마법 같은 솜씨에 놀란 거지. 뭐라 언니, 그만 돌아가시구려. 오늘은 우리 집이 시끄러워. 제대로 대접도 못했네요. 현서방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하구나. 월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보거라. 그런데 그때 삼복이가 갑자기 쇠돌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좌우로 흔들며 통곡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쇠돌아 눈을 떠라. 이 등짝만 넓은 놈아. 쇠돌이는 정신없이 흔들리며 반쯤 정신을 잃은 척했습니다. 아이고 정신이 힘이. 이보시오. 삼복이. 그만 놔두고 떠들기나 할 게 아니라 어서 방으로 데려가게. 그때였습니다. 참을 수 없구나. 서방님, 이들이 속이고 있사옵니다. 마님과 쇠돌이는 정말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물가에 돌이 미끄러지며 월화의 발이 휘청거렸는데 그때 삼복이가 월화를 붙잡으려는 척하다가 오히려 밀치는 바람에 월화는 그만 균형을 잃고 우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으악! 살려주시오! 이런, 우리 월화 아가씨 맞아. 삼복이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우울이 오늘따라 왜 이리 사람을 잡아먹으려 드는지 서방님, 어서 도와주셔야겠소. 현서방과 삼복이가 황급히 월화를 끌어올렸는데 이런 망측한 누구야? 누가 날 밀어넣은 거야? 삼복이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능청을 떨었지요. 아이고, 제가 언제 밀었습니까? 붙잡으려다 손이 미끄러진 것뿐이라니까요. 오늘 우물신이 노하셨나 보. 현서방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이냐? 쇠돌이도 월화도 우물에 빠지다니. 월화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쉬어라. 그리고 쇠돌이도 빨리 말려야겠구나.
오늘은 모두가 정신이 없구나. 내 옷부터 갈아입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월화를 방으로 안내한 후 삼복이는 쇠돌이의 팔을 붙잡고 사랑채로 걸어가며 기욤말로 속삭였지요. 이번엔 목숨을 건졌다만 다음번엔 장담 못한다. 우물에 빠진 척하느라 물 많이 마셨지? 쇠돌이는 여전히 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진짜로 죽을 뻔했습니다. 한편 마님은 현서방과 함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서방은 창문을 향해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지요. 마님, 오늘 일들이 모두 이상하구려. 쇠돌이가 우물에 빠졌다는 것도 그렇고 월화의 행동도 그렇고. 서방님, 월화는 예전부터 저를 질투했답니다. 기생촌에서도 늘 경쟁 상대였지요. 그런데 부인, 내 오늘 밤 이 방에서 묵겠소. 마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지금요? 하지만 서방님, 우물에 빠진 쇠돌이 상태도 살펴야 하고, 월화도 그것들은 삼복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 아내와의 정이 더 중하지 않겠소? 오랜만에 부부의 정을 나누어 봅시다. 이리 오시구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서방은 마님 곁에 누웠지만 술 기운에 취해 옷고름을 풀다 말고 그만 뒤로 넘어가 코를 골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님은 한숨을 내쉬며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쇠돌이의 장작 패는 솜씨가 그리워 가슴이 아릿해져 옴을 느꼈지요. 이튿날 새벽, 쇠돌이가 마님과 삼복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마님, 삼복이 형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가 사실 머슴이 아니라 덕수 김씨 가문의 서자 김도철이옵니다. 마님과 삼복이는 입을 딱 벌렸지요. 뭐라고? 거북이가 하루아침에 범의 새끼가 됐다는 말인가? 거짓말 마라. 이놈이 이제 아예 정신줄을 빨래줄에 매달고 다니나? 삼복이가 쇠돌이의 뺨을 툭 쳤지요. 그게 정말이냐? 네, 마님, 제 진짜 이름은 김도철이고 글도 읽고 쓸 줄 압니다. 그동안 숨겨왔지만 마님을 위해서라면 이제 제 진짜 모습을 드러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믿지? 증거가 있느냐? 도철은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냈는데 이건 제 아버지의 유서입니다. 덕수 김씨 가문의 서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이지요.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냐? 제가 현서방님께 제 신분을 밝히고 정당하게 마님께 청혼하려 합니다. 비록 서자의 몸이지만 양반의 피가 흐르니 머슴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 미친놈아. 삼복이가 도철의 정수리를 탁 쳤지요. 현서방님이 그냥 그래 내 마누라 가져가게나 할 것 같으냐? 바로 그때 마당에 관복을 입은 나이 지긋한 어른이 여러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들어왔습니다. 김도철이 여기 있는가? 도철은 깜짝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판서 날이 어찌 이곳까지? 내가 정말 김도철이로구나. 이 김판서가 널 몇 년이나 찾았는지 아느냐? 내 아버지가 그 모함에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요즘 조정 안에서 바람이 바뀌었단다. 그 모함을 씌운 놈들이 도리어 똥물에 빠진 거지. 이제 네 이름 석자 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 석자를 얹어주마.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요. 이 댁의 마님이십니까? 도철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마님이 당황의 말을 더듬었는데 그때 삼복이가 재빨리 나섰지요. 네, 우리 마님께서 쇠돌이 아니 도철 도련님을 특별히 아껴주셨지요. 밤마다 방에 불러서 가르침도 주시고 대단하셨지요. 마님이 삼복이의 발을 꾹 밟자 김판서는 껄껄 웃었습니다. 역시 양반가의 마님다우시구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현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댁은 어떤 분이시오? 본관 김씨, 판서 김홍현이오. 그대가 이 집 주인가? 현서방은 당황해 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김판서나리. 이런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내 조카를 찾아왔네. 김판서가 도철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후손이라네. 김판서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현서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하인처럼 부리던 머슴이 알고 보니 양반 가문의 후손이라니. 마당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도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서방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님과 잠깐, 마님이 급히 도철의 말을 끊고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지요. 김 판서 날이 얼마 전에 쇠돌이 아니 도철 도련님이 저에게 뺨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뺨을 때리셨다고? 김 판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는 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도철이 끼어들어 말했지요. 저와 마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서방님, 마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늘 장사를 핑계로 집을 비우셨지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현서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뺨 맞고 정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었군. 예부터 내려오는 속담대로군. 남녀 사이엔 원수가 있어야 정이 깊어진다고. 그럼요. 쇠돌이가 마님의 뺨을 짝 하고 때리니까 마님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진 거지요. 그 이후로는 밤마다 김 판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일이란 참으로 기묘하구나. 그렇다면 견서방, 자네 생각은 어떤가? 현서방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숨을 크게 내쉬었지요. 나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늘 장사길에 오래 떠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님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의 정이 식어 있었지요. 그래서 김 판서가 다그쳤습니다. 제가 마님을 놓아드리겠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랐는데 가장 놀란 이는 마님이었지요. 서방님, 저도 밝힐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제게는 새로 맞이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사길에서 만난 과부와 정이 들었소. 마님께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오. 마당에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김 판서가 배를 잡고 웃었고 삼복이도 따라 웃었지요. 도철과 마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참, 마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숨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삼복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서방님은 과부와 눈이 맞았고 마님은 머슴과 눈이 맞았으니 다 똑같은 인생 아니겠소? 허! 그날 밤 황씨댁 뒷마당에서 도철과 마님은 달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마님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뺨 한 대에 내 마음을 사셨으니 이젠 가슴을 두드려 보시겠소? 손맛을 보여드릴 터이니 이리 오시지요. 그때 멀리서 삼복이가 술잔을 들고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세상 일이란 묘한 것. 뺨 한 대가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이 운명을 바꾸니 앞으로 이 마을 아낙네들은 다들 남편 뺨을 때려볼 것이네. 허허. 이렇게 머슴에게 뺨 맞고 정든 마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이가 생기면 뺨을 한 대 때려보시옵니까? 물론 때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